이렇게 이런 집행의 신속을 기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항고 신청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항고심은 거기에 명확하게 된 이유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 이유 적지 않을 때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 항고를 각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규정이냐? 보시는 것처럼 이 규정이에요. 민사집행법 15조 즉시 항고에 보시는 것처럼 집행 나왔죠?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특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항고인은 재판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아까 한 1주 내에 항고하라고 했잖아요. 항고해야 되는 것이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사망. 요거 핵심이에요. 항고장에 항고 이유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유서 제출해야 된다. 이거 너무 빨라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아직 수임 여부 제출도 안 했는데 항고유서 내라는 거예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제5항입니다. 사항 건너뛰고 5항. 만약에 항고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 그 즉시 항고를 각하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각하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항 같은 경우 10일이 아니라 15일 이후에 항고유서 낸 거잖아요. 그래서 너 늦었다. 그래서 각하된 거예요. 채권자는 즉시 항고장 제출하면서 1심 결정에 취소 및 신청 취지 같은 결정을 구한다고만 기재했을 뿐, 자세한 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 기재하지 않았다.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15일 이후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 중 간접관계 신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건에서 승소했어요. 승소는 했지만 간접관계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인도받아만 버리면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간접관계는 별로 의미는 없었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은 유의할 점은 되겠죠. 자, 정리해보자면 관리인이 관리회사에 대한 법원에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간접관계 신청까지 같이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어요. 졌어요. 그 이후에 항고합니다. 일주일 만에 항고해야 돼요. 그리고 항고 유서를 항고와 함께 곧바로 내지는 않고 항고 수임 결정 이후에 항고 유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어떤 변호사님은 항고한 이후에 2개월 정도 있다가 항고 유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엄청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거는 집행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각하하지 않아요. 판단해 줍니다. 사항 같은 경우 간접강제는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10일의 어떤 제한이 있었던 것이에요. 문제는 간접관계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15조 여기에 즉시 항고로서, 즉 15조 즉시 항고, 집행 절차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이런 즉시 항고로서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게 바로 다소 시간이 촉박하고 따라서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는 아니겠죠. 일부러 누락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수임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피차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안에서도 인도가처분 신청은 인용하면서도, 승소하면서도 간접관계 신청은 이런 이유, 즉 10일 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강제에 대한 항고 이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각하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